자, 이번에 그 뭐 보안 관련돼 가지고 저도 뉴스에서는 새롭게 뭔가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보안 관련돼 가지고. 네. 예, 기본적으로 네.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보안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네.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내가 관리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지금 금융권 계정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암호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계속 몇 년간 쭉 해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당장 하기가 힘든 게 보안을 적용하면 현재 SLA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드웨어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예 클라우드를 만들 때부터 엔드 투 엔드로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다른 그 미드웨어 이런 부분까지 전부 모든 레이어에서 네. 보안을 전부 적용시켜 놓고 쓰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아키텍팅 됐고 네. 그런 시스템들을 구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도 암호화가 풀려 있는 단계가 없고 네. 어느 단계에서도 현재의 기술로 그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클라우드가 현재 더 안전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자,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되는데 칩이 보여요. 네, 칩이 지금 하나 말씀하신 있네요. 암호하고 칩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네. 혹시 저 관련된 장표 혹시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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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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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 이제까지 칩이 음. 뭐 예전에는 뭐 16비트, 32비트, 뭐 64비트 비트 네. 전쟁 하다가 나중에는 프로세서 뭐 그 클럭 뭐 그다음에 코어 수, 네. 뭐 뚜레드 수 뭐 이런 그 전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클럭 스피드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어 수를 계속 늘려가는 형태로 CPU가 새 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회사들에서. 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발열 문제도 있고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시프트 해보면 CPU에서 예를 들어서 코프로세서가 또는 네. GPU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하는 것처럼 CPU에서 무언가를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할 수 있다면 네. 이거는 세상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인 실리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거고 그거를 세 가지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스팍 M7 프로세서라는 것을 새로 론칭을 했는데 이 프로세서에서는 CPU 내에서 네. 암호화를 처리를 합니다. 네. 암호화 복화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개인정보 암호화할 때 성능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능 오버헤드가 거의 전혀 없습니다. 네. 32개의 코어에 32개의 암호화 전용 프로세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쿼리를 SQL분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CPU에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인메모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인데 인메모리에서는 한정된 메모리 리소스에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벤더들이 전부 압축을 해요. 압축하죠. 네. 네, 근데 압축이 다 좋은데 이거 결국은 한번 풀려야 되잖아요. 복화시켜야 예, 이거 풀릴 때 CPU가 사용되죠. 그래서 다른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죠. 네네.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처리할 때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코프로세서로 CPU 내에서 코프로세서로 처리를 하면 메모리에서 스캔하는 속도로 저기 장표에 보면 초당 120기가 정도 네. 메모리에서 스캔하는 속도로 압축 해제를 시행을 해요. 요즘 이제 인메모리 DB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유효적절한 타이밍에 네. 쓰기인데 궁금한 건 그럼 이 스팍 M7 네. 요 칩이 그 장착된 새로운 서버를 도입해야지만 고객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죄송스럽게도 네네. 저 M7 칩이 네. 그 채용되지 않은 서버에서는 전혀 효과를 볼 수 없고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 뒷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까요? 네네. 방금 전 페이지에서 그 메뉴 윗줄에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암호 알고리즘 뭐 준하는 뭐 요 부분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사실 하나 굉장히 더 큰 게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그 심각한 문제가 됐던 그 오픈 SSL의 핫블리드 아니면 베놈 네. 뭐 이렇게 그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포인터를 가지고 악용하는 네. 그런 종류의 공격들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CPU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걸 근본적으로 오버헤드 없이 막아줄 수 있어요. 네. 그 기능이 CPU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핫블리드나 베놈 같은 이런 종류의 그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자로 일을 해왔는데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메모리 관리나 메모리 포인터에 대한 관리를 잘했느냐 이것에서 결정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M7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사용하면 네. 메모리 포인터를 잘못 쓴 것들이 테스트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 기계를 테스트 서버로 쓰는 것만으로도 제품의 품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자, 있어요. 그러면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하면 보통 지금 우리가 이제 X86 네. 서버들을 이제 쫙 스케일 아웃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하고 이 이제 스팍 M7 이 장착된 서버 쪽에 있는 또 클라우드하고는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라든지 뭔가 어떤 그 구분을 좀 지어주시면 예. 이해하기 좀 빠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도 X86 기반, 심지어는 엑사데이터도 X86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X86 기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X86도 현재.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데이터, 하둡 같은 데이터를 고성능 칩의 하이엔드 서버에서 운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 네. 효율적이잖아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X86의 뭐 라스 피처가 아주 네네. 적게 들어가 있는 로우엔드 서버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쫙 깔아놓고 스케일해서 쓰는 네네. 게 예. 맞을 수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네네.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진짜 포커스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미션 크리티컬한 엔터프라이즈의 네. 그 워크로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객 스스로가 하이엔드 서버에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케이스에는 하이엔드 서버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지켜주면서 운영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심지어는 엑사데이터의 쌍둥이 슈퍼 클러스터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M7 서버 칩이 들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느 정도 구분이 앞으로는 아마도 SLA 측면에서도 계약서에 아, 네. 이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 네.